턱관절에 소리 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하셔야 되고요. 대부분의 턱관절 통증은 90% 이상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치아건강지킴이 이정훈 원장입니다. 요즘 많이 덥죠. 이제 입추도 지나가고 무더위도 막바지에 있는데요. 모두 건강에 유의하셔서 여름 잘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턱관절에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턱이 뻐근하거나 잘 안 벌어진 적 있으신가요? 머리가 자주 아픈데 턱관절 때문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품하다가 턱이 빠지려고 한 경험들이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절이 턱관절이죠. 먼저 턱관절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면, 턱관절은 얼굴에서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관절이죠. 그래서 과도하게 움직일 경우에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요. 귀 앞에 위치하고 움직이지 않는 머리뼈와 아래턱뼈가 만나는 부분이고, 뼈와 뼈 사이에는 다른 관절과 마찬가지로 디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뼈와 디스크 주변에는 인대와 근육이 있어서 관절을 안정화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턱관절의 위치는 바로 귀 앞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턱관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귀가 아픈 거 아니에요? 라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턱관절 질환은 일반적으로 아픈 순서가 있는데, 먼저 턱관절 주변 근육통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관절 주변의 인대나 관절 내부의 조직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다음 디스크나 뼈 조직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턱관절에서 소리 나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은 바로 턱관절의 디스크가 영향을 받아서 그 형태가 변형되어서 그렇습니다. 통증 없이 소리만 나는 경우도 정상인의 30% 정도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턱관절에 소리 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하셔야 되고요. 대부분의 턱관절 통증은 90% 이상이 근육통입니다. 자, 이제 턱관절이 안 좋아지는 이유,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안 좋은 생활 습관, 그리고 바르지 못한 자세,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원인은 스트레스겠죠. 고3과 같은 수험생이라든지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진 직장인과 같은 젊은 사람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간혹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안 좋은 생활 습관인데, 여기에는 이를 악물거나 이를 갈거나 턱을 좌우로 막 움직이는 행위, 한 세 가지 정도로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악물기부터 말씀드리면, 이 악물기는 특히 운동선수에서 많이 보일 수 있죠. 운동선수들은 힘을 내기 위해서 이를 악물죠. 유명한 투수 박찬호 선수의 경우도 이를 악물고 공을 던져서 턱관절이 안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40대 이후의 남성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특히 턱의 모양이 사각턱이거나 저작근이 발달한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셀프로도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를 한번 앙 물어보세요. 그때 사각턱이라고 부르는 부위에 근육이 볼록 튀어나오면 이를 악무는 근육이 발달한 것이고, 이를 악물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보통 보톡스를 이용해서 볼록 튀어나온 근육의 활성화를 좀 줄여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갈이가 있어도 턱관절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턱이 뻐근하다 라고 이제 느끼면 밤에 이를 갈았다고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이 경우 밤에 이갈이 방지 장치를 하고 자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갈이 방지 장치를 했다고 해서 이를 안 가는 것은 아니고, 장치는 이갈이 때문에 이가 망가지는 것을 보호하는 역할이 더 큽니다. 이갈이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는 심리적인 원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고요. 또 다른 원인으로는 턱이 이제 불편해서 풀어보겠다고 턱을 좌우로 이렇게 심하게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안 좋은 행동인데, 왜냐하면 턱은 위아래로 벌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리고 턱에 무리가 안 가는 것인데, 좌우로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리하게 좌우로 막 움직일 경우에 턱관절 주변의 조직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동작이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마치 팔을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은 바른 동작일 수 있지만, 이렇게 비틀면 어떻습니까? 많이 비틀면 아플 수가 있죠.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동작이 턱을 좌우로 심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물론 이제 턱을 크게, 아주 크게 벌리는 것도 턱에 좋지 않을 수 있는데,
하품하다가 크게 하다가 턱이 빠질 뻔한 경험, 이런 것이 역시 조심하셔야 되는 거겠죠. 세 번째, 턱 관절이 안 좋아지는 원인은 나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턱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앉은 자세가 턱 관절에 영향을 준다고요? 네, 그런데요. 왜냐하면 앉은 자세가 구부정하게 되면 등이라든지 쭉 타고 어깨, 목, 얼굴까지 근육에 무리가 가면서 근육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턱 관절에도 근육통이 발생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본 환자 중에 척추 측만증 환자가 있었는데 재활 치료를 통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2, 3년 전부터 이제 앉아서 하는 일을 하셨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제 머리가 아프고 얼굴이 아파서 오신 거예요. 정형외과 갔죠, 처음에. 그래서 CT도 찍어보고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앉아서 일하는 것이 이제 등, 어깨, 목, 그리고 얼굴 근육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환자에게 말씀드린 거는 필라테스도 예전에 하셨던 거 하시고 척추 재활도 예전에 했던 것도 좀 받으셔서 주변 근육들을 좀 강화하는 걸 좀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근육통도 해결하면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턱관절증의 원인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이제 치료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치료 방법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을 제거하고, 두 번째, 물리치료, 그 다음에 약물치료, 네 번째, 스플린트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자세를 바르게 하거나 이갈이, 이약물기, 그리고 턱에 안 좋은 습관 같은 것을 없애는 거죠. 턱관절이 안 좋아지는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서서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안 좋은 습관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제 물리치료라든지 약물요법을 시행할 수 있고요. 턱관절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육통부터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근육통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아픈 근육을 쉬게 하거나 마사지를 받거나 아니면 병원 가서 물리치료 아니면 또 파스를 사서 바르거나 붙이죠. 턱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이제 다른 관절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뭐냐면 턱은 다른 관절과 다르게 식사를 하거나 말을 할 때 계속 사용하죠. 그래서 치료가 더딥니다. 그리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따라서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최소 2, 3주에서 길게는 몇 달 걸릴 수 있다고 여유 있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이 오래되게 되면 턱관절을 안정화시키는 장치인 스플린트 치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턱관절증에 대해서 구조나 원인, 치료까지 모든 것을 다 알아봤는데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정말 다양한 스트레스가 발생되죠. 그리고 오래 앉아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턱관절증의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좀 편하게 하셔서 스트레스를 좀 줄이시고 자세를 바르게 해서 몸의 상태를 긴장 없이 편하게 유지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턱관절증도 사라질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상 이정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